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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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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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ver. 그리고 현숙은 숙소에 와서 이제 영호랑 데이트 후일담을 얘기를 하는데 재밌었는데 친구처럼 재밌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숙의 얼굴에 뭔가 안도의 웃음꽃이 만개합니다. 아이고 모질이 이런 모질이도 없네. 아니 영숙은 뭔가 자기의 감정을 잘 못 숨기네요. 얼굴에 그대로 다 드러나요. 좀 투명한 분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저도 이제 표정을 좀 잘 못 숨겨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 그건 타고나는 것 같아요. 타고난 성격이다. 영숙이 자꾸 저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뭔가 영숙의 친오빠 관점으로 자꾸 영숙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숙이 또 용호 얘기를 하는데 저 삼순이래요. 삼순이 이렇게 이제 안심시켜주니까 영숙이 또 이제 리액션을 하는데 뭔가 영호에 대한 마음을 잘 못 숨기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저녁 데이트에서 오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여자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밝혀지는데 영숙은 당연하게도 영호를 선택합니다. 아무튼 영호는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영수님을 선택하려고 간 거였는데 두 번이라는 말 듣자마자 바로 현숙님을 선택한 거예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녁에 현숙, 낮에 영숙,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회로 생각한 거죠.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자기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거든요. 저 생각은 굉장히 오만한 거죠. 자, 일단 영호가 그 영숙이 본인을 무조건 선택할 거라는 오만함과 분명 남자의 선택, 여자의 선택으로 낮과 저녁에 이제 데이트한다는 걸 알았을 때 분명히 영숙한테 동의를 구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영숙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는 본인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현숙을 선택해서 데이트를 해보겠다는 말을 영숙한테 하면은 영숙도 본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영숙한테 말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때 말하지 못했더라도 데이트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이후의 시간에 영숙을 불러내서 현숙이 삼순이인데 앞으로 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데이트를 좀 해보고 싶었었다라고 이제 그 선택 이후에 영숙의 그 마음을 좀 풀어줄 수가 있는 건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었죠. 그 말은 영숙이 그렇게 영호에게 중요한 상대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영호와 영숙은 밤 데이트를 하는데 영숙이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송호에 엄청 맛있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좀 미안하라고 영호가. 그러니까 이제 영호가 살짝 당황하면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이러면서 약간 눈치를 살짝 보거든요. 그러다가 영호도 안 지고 이제 반격을 해요. 저도 상철님이랑 얘기 잘했다고 들었어요.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영호도 진짜 안 지는 스타일이야. 얘도 딱 봐도 성격이 있거든. 그래서 진짜 미래의 여자친구나 아내한테 되게 자상할 스타일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절대 끌려다닐 스타일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은 다 말할 스타일이에요. 아무튼 이제 용호가 뭐 머뭇거리다가 근데 이제 제 입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숙이가 입장이 있어요 혹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숙은 이미 영호한테 좀 졌어. 뭐 삐쳐서 강하게 얘기를 해도 용호가 조금만 풀어주면은 바로 풀릴 것 같아요. 아무튼 용호는 이제 영숙의 말투가 좀 싸나운데 매서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숙은 이제 영호한테 사실은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말을 하고 머뭇거리는데 영호가 약간 선수쳐서 미안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영숙이 표정이 이게 아닌데 페이스가 좀 말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숙이 근데 뭔가 제 행동이 선택에 영향을 준 게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호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말하고 영숙이 영호한테 상철님이 저를 선택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호는 이제 전혀 몰랐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숙이 생각을 해보니까 영호한테 다시 묻는데 그럼 남자들의 선택권에서 제가 없을 거라는 걸 알긴 했었죠 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영호가 네네 라고 이렇게 덤덤하게 대답을 하죠. 그때 이제 영숙이가 살짝 충격받은 좀 표정이 또 나와요. 네. 저였다면 상대가 저렇게 말하면 그냥 저기서 이미 그냥 아웃일 것 같거든요. 내가 1순위인데 근데도 내가 남자들 선택 못 받아서 이제 고독 정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 라는 좀 서운함 때문에
저는 이미 저기서 아웃일 것 같은데 영숙은 그래도 끝까지 질문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호는 이제 뭔가 영숙한테 만회하려고 하는 말이 근데 영수님한테 이상하게 미안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숙이 왜 이상하게 해요? 라고 묻죠. 아니 저 상황에서는 저는 영숙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이상하게 미안하더라. 이 말에 좀 빡칠 수가 있죠. 당연히 미안해야 되는 거라고 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분들은 뭐 말꼬리 잡는다부터 숨 막힌다 뭐 이런 얘기를 특히나 남자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과거에 그 여자친구와 다툴 때 PTSD 때문에 내가 미안해 하면 이제 뭐가 미안한데? 뭐 이런 이제 트라우마? 그런 것 때문에 좀 영숙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영숙 입장에서는 충분히 용호의 저 말이 빡이 칠만합니다. 아무튼 용호는 말 실수라고 한 다음에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미안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나는 솔로 특성상 원래 다 알아보려고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점심 저녁이 다 있다길래 그래서 점심 때는 현숙님을 선택하고 저녁 때는 영숙님 이러는데 이제 영숙이 바로 제가 해주겠지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용호의 속마음을 바로 또 간파하죠. 용호가 진짜 이기적인 게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죠. 아무튼 영숙이 용호한테 그런 반대의 입장이면 어땠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호가 바로 기분 나쁘죠 당연하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영숙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당연히 미안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용호 말대로 당연히 상대가 기분 나쁠 테니까. 아무튼 영숙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이제 구질구질하게 뒤끝을 더 드러내면 좀 안 되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뭔가 본인이 이제 을이라는 거를 스스로 뭔가 입증하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존심이 상해도 잡돌이 그만하고 여기서부터는 좀 현숙처럼 그냥 딱 쿨하게 갔어야 돼. 근데 성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영숙은 용호에게 그걸 알면서 왜요 근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이제 상대방한테 좀 더 마이너스긴 하죠. 아니 여친도 아닌데 뭐지? 뭐 이 여친 같은 조여오는 말투는 뭐지? 막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용호 입장에서는. 아무튼 용호가 이제 또 변명을 하는 게 미안함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말을 해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숙이 아니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미안할 일을 왜 하냐고. 그럼 연애할 때도 미안한 일을 많이 해요? 알면서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저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영숙이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남자들이 좀 더 많이 하는 거긴 한데 아직 썸도 아니야 상대방이랑.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여자한테 호감이 많으면 이미 상상 속으로는 벌써 이제 연애도 건너뛰고 결혼까지 한 사이를 망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숙도 용호랑 한 번 데이트하고 나서 너무 좋았었나 봐. 그래서 아직 한 번밖에 데이트를 안 했지만 본인은 이미 용호한테 마음을 많이 뺏겼고 그래서 벌써부터 연애까지 상상을 하는 거지. 영숙은 일부 시청자들은 그래서 영숙이가 용호가 뭐 남친도 아닌데 벌써부터 저러냐 싶겠지만 영숙은 이미 자기 마음속은 용호가 자기 남친이에요. 그래서 연애할 때를 벌써 상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용호를 남자친구 관점에서 보고 그래서 남친 혼내듯 혼내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모든 거는 어떻게 보면 용호의 이기심 때문이지. 쉽게 말해서 용호가 자초한 거예요. 용호가 데이트 선택 이전에 영숙한테 낮 데이트 밤 데이트 2번 했다고 하니까 저는 남자를 선택해서 오늘은 좀 현숙님을 알아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숙님이 1순위가 아닌 게 아니에요. 현숙님과도 한번 데이트하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혹시 제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니까 영숙님도 제가 혹시나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분을 이제 선택해 보셔도 된다. 영숙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선택해 주시면은 저는 너무 감사하다. 근데 다른 분 선택하셔도 괜찮고 그래도 뭐 다음날 우리는 또 오전에 산책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뭐 이런 식의 얘기만 했어도 이런 시츄에이션이 벌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호가 이기적으로 저 얘기를 안 한 것 때문에 영호가 저렇게 영숙한테 저런 소리 들어도 영숙이 그나마 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후에도 영숙은 계속 이제 용호한테 닥달을 하는데
근데 좀 질척거리는 느낌이 들긴 해요. 좀 영숙도 그만해야 돼. 저렇게 하면은 영호한테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 영숙은. 근데 한편으로 영호 입장에서는 영재한테 까이고 이제 현숙한테 까이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영숙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영호는 이제 얘기를 좀 듣다가 그러니까 아직은 1순위 영숙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영숙은 그게 또 화가 나서 와 아직을 붙여 또 진짜 너무해 이럽니다. 아 영숙아 네가 아직 영호한테 그렇게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한다. 제가 봤을 때 저 둘이 연애하잖아요. 영호는 계속 미안한 짓 할 거예요. 영숙의 속은 좀 시커멓게 탈 거고 영숙이 철저하게 을입니다, 저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영호는 영숙에게 아직이든 지금이든 바뀔 수 있는 게 제 마음이에요. 이거는 확고해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나 영호는 제가 볼 때는 베이스 캠프는 영숙으로 두고 앞으로 다른 여성분들한테 많이 접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호가 저런 선택을 하는 데는 인간관계이든 이성관계이든 간에 손해보기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기적일 수 있는 성격이 한몫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숙이 친오빠였으면은 만약에 이제 영호라는 사람을 만약에 이제 좀 좋게 생각하고 있고 남자친구다라고 데리고 오면 저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예요. 아무튼 영호는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들쑥날쑥 하려고 왔어요, 나 솔로 나라에. 딴 사람도 봤는데 내 스타일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니 이제 영수님만 남았다. 만약 깊어지면 최종 선택 가는 거고, 안 깊어지고 영수님이 딴 사람 또 생기면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고 뭐 이런 식이죠. 자신은 항상 있죠. 자신감 없으면 시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저는 영호가 역시나 그닥 영숙한테 빠지지 않았다, 그냥 만만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상철은 현숙과의 데이트에서 뭔가 마음이 팍 식은 듯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사실 상철이 현숙한테 여지는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현숙을 정리하더라고요. 상철이가 영숙한테도 어필했고 순자랑도 이야기 해볼 거다라고 이제 선을 좀 그어주니까 현숙도 이 시점부터 다른 사람을 알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철이 바로 네네 라고 이제 명확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 여지 주지 않고 명확하게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상철의 그런 모습은 굉장히 나이스했다. 다만 젓가락질, 아 맞아요, 저 뭐 남의 젓가락질 지적하는 게 참 꼰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뭔가 진짜 연예인 중에서도 그렇고 뭐 젓가락질 이상하게 하는 사람 보면은 뭔가 빈티가 살짝 나거든요. 사실 뭐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고 사실 편견에 가까운 건데 상철이가 그래도 세무사까지나 돼서 젓가락질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확 깬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젓가락질을 정석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친형이랑 3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루는 이제 형이랑 형의 친구가 이제 함께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저 포함해서 라면을 같이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형 친구가 제 젓가락질 하는 걸 보고 젓가락질 왜 이렇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저는 이게 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 친구가 얘기하기를, 그래 젓가락질 해서 편한 건 알겠는데 네가 그렇게 젓가락질을 하면은 너네 부모님이 욕을 먹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지만 그 말에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젓가락질 고쳤어요. 정석으로 하기 시작했지. 진짜 처음에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이 되고 편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영호는 과연 영숙한테 최선을 다할 건지가 궁금하고요. 물론 제 생각은 뭐 또 다른 사람을 계속 알아볼 것 같다 이고, 상철은 과연 영숙과 순자를 계속 알아볼 것인가 그것도 궁금하고, 현숙은 또 새로운 상대 누구를 탐색해 볼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이제 또 알아볼 것인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기의 진정한 테토녀 정숙과 영철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 다 결이 맞는 것 같고 서로를 뭔가 편안하게 해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둘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봤는데
뭔가 알게 모르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 정숙을 너무 좀 어둡게 혹은 좀 너무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처지는 사람으로 봤는데 정숙이 그러지 않았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더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번 화를 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도 또 여러분의 댓글을 한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수겸이었습니다.